되는 그 어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YOU, 그다음에 이 카프, 이 은퇴협회 12년째 펼쳐온 청장년이 함께하는 영 올드 유나이트 봄밤에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오늘 먼저 행사 사회를 맡은 은퇴협 회원 정원웅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깨어야 세상이 변한다 운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야 세상이 변한다 운동은 타오른 세대 4, 5, 6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나이에 대한 어떤 편견을 깨고, 그 다음에 은퇴를 제2의 도약기로 삼고 장노년층의 편익을 위해,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카프 은퇴협회는 비영리, 비정당, 유엔 NGO로 한국에 설립된 지 13년이 되었고, 고령사회 전문 NGO 기관으로 연금차별법 금지 제정, 그다음에 주택연금제도 도입, 그다음에 세대 간의 상생을 위한 YOU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NGO 단체입니다. 참고로 YOU 사회변화운동은 영 올드 유나이티드를 의미하며 2002년 대한은퇴자협회 창립 초기부터 펼쳐온 유엔의 모든 세대가 같이 사는 세상에서 한층 발전한 카프 고유의 청장년 간의 세대 통합 세대 공감 운동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원활한 콘서트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좀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리 이동은 좀 토론 중에 가급적 상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토론 시 발언자 의견의 존중과 경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혹시 있을 시에는 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좀 부탁드리오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행사 주제, 우리가 깨어야 세상이 변한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 진행을 해주실 주명용 카프 은퇴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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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 발언위에 공헌을 하면은 여기서 한 40m까지 꽉 차서 1000명쯤 오지 않을까 했는데 협회에서 하는 거보다도 안 오신 것 같으니까 참 가슴이 편치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그러니까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 뒤에 있는 현수막을 한번 읊어봅시다. 엎어진 대한민국 호 우리가 세운다. 한국의 장년층 우리가 깨어야 세상이 변한다. 여러분들 45일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45일 전 거의 제 또래입니다. 제 또래 배를 모는 사람, 신장이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배를 모는 사람이 먼저 살겠다고 연습바람에 맨발로 뒤에 400여 명의 승객을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 후에 우리 정부는 뭐를 했는지 호둥호둥
맨날 헛발질만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45일이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나이 들어가는 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요새 우리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온갖 좋지 않은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있던 일만 해봅시다. 70이 다 되는 사람이 지하철에 불을 질렀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한 1주 전에는 50대가 의층에서 쿵쿵거린다고 칼 들고 와서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래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또 70이 다 된 사람이 숭례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게 화가 나서 불을 질렀어요. 화가 났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 젊은이들에게, 오늘 다행스럽게도 많은 젊은이를 저희들이 부를 수가 없어서 거의 참석지를 못했고, YOU 하면 Young Old United인데 오늘은 Old United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속에서 하는 모임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는 모임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결국 우리가 돌이켜보면 60년대 거쳐서 70년대, 80년대, 또는 90년대에 올라오면서 그저 성장, 뭐 압축 성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속에서 잘 살자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첫째 일부에는 우리의 자성, 우리를 한번 우리 자신들이 비춰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계기, 그런 모멘트를 갖자 이렇게 시간을 짰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끝나면은 정부와 기업에,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부로 가서는 우리 준비되어 있는 매직펜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다 올라오셔가지고 이 현수막 어디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을 좀 남겨주세요. 이름은 안 써도 좋습니다. 써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를 써주세요. 그리고 4부에 가서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우리가 다 선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늘 행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째 1부가 되겠죠. 1부에는 우리 자성의 시간이 있어서 우리 은퇴자 협회 내에서 말을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로 6분을 추렸습니다. 6분과 함께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개 이런 토론회다 하면은 이 정도 좌석을 놓고 할 것 같으면 전문가를 부릅니다. 전문가다, 뭐 교수다, 뭐 언론인이다, 뭐 학자다 이런 분들을 부르는데 우리는 그런 전문가를 안 불러도 될 만큼 여러분들 각자가 대단히 좋은 경륜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문가면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토론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식에서 이 자리에 같이 가졌습니다. 지금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박찬원 회원님, 박삼덕 회원님, 그리고 이현진 회원님, 그리고 김능원 회원님, 제가 좀 명단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와 거칠해 부정부패와 형식적인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따돌림을 받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쪽박을 찰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우리 모두 모이신 우리 어른들과 기득권을 가진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병적 사고를 고치지 않는 한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자성을 촉구하며 적어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정말 규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내가 손해를 보고 정말 내가 어떤 절단이 나는 일이더라도 그 모두를 감수하는 그러한
자세야말로 어떤 우리가 엎어진 대한민국을 우리가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제가 그 사전 준비 모임을 하면서 시간 얘기를 많이 했더니 아주 딱 2분에 맞추셨는데 지금 여기 모이신 전체 우리 회원 또는 비원을 놓고 보시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마음껏 쓰세요. 우리 김영준 의원님. 네,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학생들만 가르쳤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더욱 마음에 닿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누구 탓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지껏 쭉 지내오면서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계시고 또 좀 덜 하신 분도 계시지만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오시면서 현재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너무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잊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제 슬슬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정말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예로다가 전철을 타면 어르신들 좌석이 있죠. 거기 간혹 보면 계속 비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젊은이가 거기 앉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르신이 올라오시더니 그 친구를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막 야단치고 자기 자리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일어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옆자리도 있고 또 설사 그 빈자리가 없어서 그 친구가 일어날 때라도 미안하네 이렇게 해도 참 모양이 좋을 텐데 왜 그런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지 그동안 우리가 지나오면서 너무 팍팍하게 지내가지고 남한테 줄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 싫어합니다. 뭐라 그러면 듣지도 않죠.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요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별로 안 듣습니다. 정말 이번에 이 얘기 세월호 사건 얘기는 안 됐지만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었던 그 아이들 정말 착실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먼저 나오는 놈들은 따져보면 좀 별스럽고 밤에 안 자고 놀다가 위에 있다 나온 애들이고 착실한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다루고 곁에 놓고 가르치고 그러진 못하더라도 작은 일에서라도 이렇게 마음이 전해지는 아까 우리 회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젊은이도 어른은 어른답게 대접을 하죠. 무슨 나이 먹은 게 벼슬이라고 애들한테 뻑뻑하면 애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정말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맨발 벗은 채로 반바지 차림으로 뛰어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화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 모양 보고선 일주일 내내 울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셨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가 보긴 그래요. 평소에 마음에 있었던 게 그냥 순식간에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들 마음을 여유를 두시고 젊은 사람들을 아끼고 보살피고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하면요 애들 금방 알아들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요 영악해서 저분이 무슨 말 하는 거다 하면 금방 아십니다. 제가 한 34년 동안 애들 가르쳐 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느낌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알아서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할 주제도 아니죠 사실.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런 참 좋은 자리에 이렇게 만나셔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고 또 우리가 각자 반성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한 37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으로 해서
또 마침 또 이번 그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이제 느낀 점과 우리 그 기성세대 기업주가 좀 해야 될 그런 당부라고 그럴까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다들 뭐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업주에 대한 그 이 직업윤리나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성실히 이루는 사람이 이 기업을 성공시키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사회는 죄다 요령과 편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은 어떤 사고가 계기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걸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경영의 투명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세월호에 오나된다는 그 사람 하는 짓도 보면 탈세는 물론이고 그 불법하고 편법으로 그 증여하고 하는 건 보통입니다. 지들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또 그러고 불법 정치자금 내는 거, 또 그러고 막대한 그 자금을 해외 도피시키는 거, 이런 것이 다 지금 이 전체의 100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 보기에는 5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 기업이.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뭐냐면 기업주가 너무 그 노사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좀 이렇게 다독거려 주고, 그리고 또 이 직원을 내 가족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냥 뿌리쳐요. 그리고 탈피를 하다 보니까 각 기업체마다 지금 노사 갈등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안전 제일 우선이면서 일자리 창출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그 기성세대들이 풍부한 그 경험하고 노하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는 조기 퇴직 바람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뿌리쳐버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기계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기계는 뭐냐면 단순 그 업무 끝나고 끝이거든요. 근데 기성세대나 우리 이 노하우가 많은 이 연세든 분들은 업무가 종료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후 관련은 더 커요. 그래서 기업에 그 대형사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각 기업마다 대형사고가 안 나는 곳이 없어요. 화재에서부터 무슨 사기에서부터 이런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배우는 게 그 요령이에요, 요령, 그 편법.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나 우리 기성세대가 진짜 앞서서 그렇게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저희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기업인들은 우선은 그 철저한 그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으로 법규와 규칙을 준수해가지고 그리고 경영을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해서 이 근로자를 내가같이 중시하고 그리고 안전제일주의를 위한 그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는 그런 자성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행해진다.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사고방식이 뭔가 잘못됐든지 어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오늘 앞뒤를 전부 다 자르고 처음에도 저 그랬습니다만 앞뒤를 전부 다 자르고 핵심적인 것만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국가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 받아먹고 돈 안 깜짝거리고 세월호 같은 거는 위에 객실 올려갖고 충출해갖고 침몰하게 만들고 소방관 돈 받고 해양경찰관도 부정비리에 연결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 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핵심 부서인 사법부의 개혁 없이는 부정부패의 척결은 공명분에 불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부패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사법부의 청렴과 엄격함이 제대로 작동하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국가기관이 확립되어 부정부패는 발뻗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판사 검사한테 갑니다. 근데 스파르게 진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모두에 진짜 모두 안 받은 사람이 자기 피의자를 자기 사무실에서 추행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우리 여기 있는 시민들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난 다음에 다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자기들 편 다 들고 다 해놔놓고는 우리 같으면 세금 하나 안 내면 벌금 물고 그렇죠? 그래서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은 공직기강의 윤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들은 가차없이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공직자, 판사, 검사는 물론이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고 공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게 대해서는 과감하게 왜 판사, 검사는 그게 대상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을 퇴출시키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만이 세월 같은 이 사건가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공직에서 퇴출시키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 건설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 좀 하시죠. 예, 저는 이제 딱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독일 철학자 피테라는 사람이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독일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젊은 나이로 독일 사람 전체를 일으키는 커다란 역할을 해서 이제 그런데 그 당시가 1807년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순조 7년이죠. 지금부터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200년 전입니다.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봐서 당황하셨죠? 저도 무지하게 놀랐습니다. 근데 그 1807년에 프로이센이라는 독일이죠. 옛날에는 독일을 프로이센이라고 불렀는데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장군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쟁의 거의 뭐 비제니까 그 독일이 대패를 했죠. 그 대패를 해서 옛날에는 전쟁에 지게 되면 땅덩어리 다 뺏길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손해 본 거를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나라가 막 거덜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 피테라는 젊은 철학자가 나서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요즘 말로 말하는 대자보 같은 거를 붙였습니다. 이걸 나폴레옹도 그 적진에 이제 자기가 점령지니까 들어가서 본 적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는 무슨 말을 썼냐 하면 독일이 힘이 없고 군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뭐 불란서가 특별히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문제는 독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기심과 도덕적 타락 때문에 자기 생각만 하지 조국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뭉치면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붙이면서 그야말로 포스터 같이 붙이면서 다닌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뭐 방송이 없으니까 온갖 동네 다니면서 연설을 했죠. 그래서 덕분에 그분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먹혀들었어요. 그리고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부터 이렇게 독일 국민 개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요점이 뭐냐면 도덕적 타락이나 이기심에 대한 타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 후에 70년이 지나가지고 1871년에 보불 전쟁이 다시 터집니다.
그게 또 독일하고 프랑스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는 독일이 이겼어요. 그때 독일 그 장군이 모르드게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구약 성경의 에스더의 삼촌 되는 모르드게가 아니고 독일 장군 모르드게인데 이 사람이 이기고 왔어요. 이기고 오니까 국민들이 물었죠. 최고다, 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는 말이 우리 독일군이 센 것도 아니고 군인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그동안에 70년 동안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상식적인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됐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상식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그러죠. 훌륭한 사람 되고 위대한 사람 되고 남보다 잘 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사람. 제일 쉬운 것이 뭐 극단적인 예로 비 오는 날 우산 가지고 갔다가 비가 안 와서 우산 접어서 들고 오는데 그거 뺑뺑 돌리거나 들고 함부로 들고 옆구리 끼고 오게 되면 주변 사람 찔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반드시 지팡이처럼 짚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아주 생활에 아주 가까운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너 가서 옛날 일본 가미까지처럼 가서 국가를 죽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 쉽게 말해서 정말 휘지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요즘 보면 그 커피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커피 잔들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다니고 보면 적당한 데 있으면 다 올려놔요. 그 지하철 입구 같은 데 보면 아주 그냥 그런 컵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 그런 것도 부모님들이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이미 이제 어린아이 놔두고 너 그래라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자녀분들한테 얘기하면 또 그 자녀분들이 그 자녀들한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거보다 옛날처럼 막 악서서 하는 것보다 요즘 또 불량 엄마가 인기가 있대죠. 또 공부 때문에 막 걱정되지만 막상 이렇게 또 사건이 나서 죽고 하다 보니까 그 안타까움이 더 크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더 진짜 분발해서 상식적인 거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